개벽이 찾아오리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중에 우리가 김제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제를 와서 반드시 내 생각에 금산사를 한번 들려야겠다. 왜냐? 여기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새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염원과 갈망이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백제무왕의 시대를 거쳐서 진표율사님을 거쳐서 견원이라든가 하여튼 지난 세기 초부터 최수은의 사상을 이어서 개벽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와 관련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불이고 언제나 저 도솔천에서 이 용화수 밑으로 하강하셔가지고 엄청난 이제 법회를 열게 되기 때문에 대개 이 미륵전 앞에는 이 거대한 광장이 있고 개벽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염원과 갈망과 희망과 모든 것이 담긴 곳이 이 금산사의 미륵전이고 사실은 이 농촌 문제를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고 그 용화수 법회 같은 새로운 법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농산어촌 개벽!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옛날 제 어렸을 때의 그 농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좀 같이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봉준 장군이 오늘날 역사에서 이런 큰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보다 10살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전봉준을 대장으로 내세워서 역사에 큰 일을 하게끔 하면서 그 뒤에서 실제로 그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은 바로 여기 김제 금구 대적주 김덕명 선생입니다. 그 김덕명 선생은 학식도 대단히 높으신 분이라서 동학혁명이 오늘날의 동학혁명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모든 집회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음식을 댄 것도 그분 조직에서 다 된 겁니다. 동학이 정읍에서 일어났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김제평야의 토대 위에서 혁명이 가능했던 것이죠. 전봉준 장군이 교수형을 당할 때 김동명 선생도 옆에서 같이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봉준만 기억하고 서울에도 전봉준 동상만 종로에 있는데 그때 김동명 선생 이하 5명이 같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행진 명칭이 국민총행복과 농산업적 개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농산업촌이 개벽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사회의 농촌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국민들이 농촌 문제를 농민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농산업촌의 문제, 농민의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문제다. 바로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농산업촌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자. 그 왜 개벽이냐? 뭐 어설프게 정부가 돈 몇 푼 풀어가지고 뭐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농촌 주민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치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정말 개벽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야 우리 농산업체 살아갈 수가 있지. 농촌의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서비스가 충실하게 공급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희가 첫 번째 정한 것이 농촌 주민의 행복권입니다. 이거는 헌법 10조에 있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인데 이 권리가 우리 농촌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대단히 취약하다. 오늘날도 우리는 진정한 혁명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정말 간절한 대국민 호소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저는 단지 그 박진도 선생님이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만사 되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힘드네. 피곤하고 보통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와 이렇게 활발하게 떠들면 좀 겁나는 거죠. 그런 걸 그런 장면을 유튜브라든지 이게 나가는데 그러면 겁나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야 이 얘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 망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효과를 내면서 우리 역사의 진실한 진정한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들이 오늘 참여하신 거니까 34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에서 여성농민으로서 차별받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서 도울쌤한테 좀 여쭙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위장 선거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투표권은 다 평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은 한 가정에 한 분이 나가서 대표로 위장 선출을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농민수당을 받는 거에서도 농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여성 농민은 또 거기에서도 소외되고 여성 농민들이 법적으로 지위가 정확하게 좀 인정이 되어야 여성 농민들이 힘을 갖고 농사를 지으면서 희망을 일궈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 정책으로 전업농을 통해서 땅을 구입해가지고 농사를 쭉 지어왔는데 농가에 하나만 전업농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면 땅을 사니 이제 와서 이제 혹여 제가 제 이름으로 땅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상속이 되더라고요. 증여나 상속이. 이런 법적으로 불평등한 농업 정책이 너무 많아서 도울쌤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농민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 딸이 농촌으로 시집가기를 원하냐 안 원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89.9%가 우리 딸은 농촌을 시집 안 보내겠다고 이런 답변을 줬어요. 과연 여성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고 행복하면 왜 시골로 시집을 오지 않을까? 이런 농촌을 진짜 대개혁하려면 여성이 행복해야 다시 농촌이 활기차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심도 있는 위대한 질문입니다. 거의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볼 때 19세기, 20세기 두 세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그 여성의 지위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성의 지위가 끊임없이 향상되어 온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 멀다 하는 것을 지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껴보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하여간 무조건 동네를 댕기면서 마을 회의에 여자들을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을 회의를 해보면 남자들이 밀려요. 소리만 지르지 여자들이 저건 따지면은 지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끼리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법제화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 마을에서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의 하나는 여성들이 마을 회의 있을 때마다 다 나간다. 이거 그러면 다시 빠꾸 못할 겁니다. 지금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 파워를 그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 나는 농촌이라고 보고 거기서 분투를 더 하시길 바랍니다. 법제도 필요 없나? 법제야 어떤 선생님 말씀하셔야 돼요. 맞아요. 법은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민회를 하는 거는 이런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죠. 당장 무슨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김제 와서 보니까는 김제는 정말 수준이 높네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나 사람들이 상당히 세련돼 있어요. 세련돼 있고 멋있어. 멋있고 기부금도 많이 냈다고. 그러니까는 이 김제를 지금 많이 우리나라 농촌이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농업, 농촌, 농민에 있어서 농협이 차지하는 그러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생산과 그리고 판로, 그리고 예금과 대출, 그리고 보험, 그리고 조합원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사업,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 정책 사업 대행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농협이 역할을 정말 본래 목적에 맞게 잘 한다라고 하면 우리 농업, 농촌, 농민 문제의 많게는 절반까지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합원인 농민들을 위한 그러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의 임직원들과 농협의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농협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어떤 농업의 주체가 아닌 어떤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듭니다. 문제는 농협의 이렇게 중앙을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앙에 금융업을 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싹 걷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 농협 개혁 해보겠다고 앞장선 지가 한 20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은 이제 농협 개혁 얘기 안 하겠다. 왜냐?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건들어서 농협을 키워줬다 오히려. 내가 역사적으로 나쁜 짓 한 것 같아 이러니.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된다. 농협중앙회가 돈 장사만 하고 경제사업을 안 하는데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사 경사를 분리하고 농협중앙회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비사업 주체로서 농협 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농협중앙회가 축협중앙회를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개혁의 대상이 오히려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좌절을 했는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지금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농협 경제 지주회사, 말하자면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농협이 아니고 회원조합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연합회로서의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경제지주회사가 아니라 경제사업 연합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번 우리 이거 하면서 농협중앙회에다 누가 돈을 돈이 더 필요할까 하냐, 돈 좀 만들어 줄게. 내 평생에 농협중앙회 돈 이런 데 안 받은 사람이 지금 와서 내가 이거 한다고 농협중앙회 돈 받겠냐? 내가 돈을 대병 넣고 커들 쳤어. 농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도무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때려치고 나와서 지금 농촌 대행진을 하는 거지.
나를 꼬셔가지고. 근데 역시 농특위 위원장 하는 것보다는 개벽대 행진에 앞장서시는 모습이 훌륭한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최대의 권력기관이라고 그래. 그 내용적으로 농협처럼 거대 조직은 없다 우리나라에. 어느 조직도. 뭐 일개 대학, 서울대학, 뭐 고려대학, 뭐 연세대학 이런 거 100개 합쳐온 것보다도 농협이 더 세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싸우는 방식도 진짜 무시무시해야 될 거야.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로 인해서 사람이 공동화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서 마을 공동체 사업도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또 마을에 사망으로 인해서 빈집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사유로 마을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거기서 진단할 때 뭐가 구체적으로 가장 정부의 이런 문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거기서 뭐가 진정한 문제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주민자치가 어르신들이 스스로 또는 마을에서도 스스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예산이 지원된다면 지속 가능할 텐데 예산도 지원되지 않고 마을에서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마을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좀 마을의 사회복지사 제도를 법적으로 좀 만들어 준다면 그런 역할을 마을의 주민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자체의 의지와 조직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근데 여태까지 항상 그 지원의 형태가 외부에서 무슨 펀드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보면 1, 2년 지속하다가 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개벽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도 그런 거지만 보통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농촌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 사람이 농촌에서 떠나는 이유 또는 사람 농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 살기가 사는데 너무 불편해. 공공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 거기 살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을 해야 돼. 이것은 국가의 의무란 말이자면은 그걸 하지 않는 바람에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농촌 주민성을 주더라도 그걸 전부 다 주민들에게 다 내놔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10% 정도나 20% 정도는 띄어서 공동체 기금으로 그야말로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은 3,000명의 면이 있다 칩사. 3,000명의 면이 있고 거기에 인당 월 30만 원이 들어간다면 1년에 들어간 돈이 108억입니다. 108억 중에 10%를 띄면 10억이에요. 아까 우리 복사님 만약에 3,000명에 있는 면에 10억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당신네들이 알아서 돌봄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거지. 지금 정부가 얘기하듯이 뭐예요? 농촌에 뭐 사람들이 저 서비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 서비스 안 돼 있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러지 말고 야 다 나와라 나와.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압축도시? 뭐 중액도시? 국가가 무슨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살고 있는 사람을 사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얘들 살기 어려우니까 다 나와라. 일자리도 없지? 거기 저 사니까 저 교통도 불편하지? 김제로 다 모여라. 나머지 김제시에 있는 나머지 말자면 저기 면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상강오략이라는 내용이 단순히 그냥 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개벽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농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농촌의 작은 학교도 소멸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안전하고 행복하고 주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지. 교육부에서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그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 그걸 물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 뭐 이건 꼭 이렇게 돼야 한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작은 학교 운동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학교를 보고 학부모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커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러면 그냥 또 그 학부모들은 기존에 있는 집에서 자녀들은 다시 도시로 보내고 그 학부모들은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자리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작은 학교 운동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역 발전하고 거의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내가 자라날 때는 이 영어 수학을 잘하면은 그건 지금 훌륭한 일이었어요. 근데 과연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냐 지금. 문제는 교과서의 내용 카리큘럼 자체가 시골에서 왜 영어 수학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럼 아예 포기해.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정말 시골에서 당당한 그 농부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것만 돼도 이제 새 시대가 변했는데 근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뭔가, 진짜 지식인이 뭔가, 정말 이 사회에 공헌하는 인간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어떠한 교육의 비전을 바꿔야 되고, 근데 우리는 현실적은 시급하고 그런 비전을 얘기하면은 너무 거창한 문제가 되고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본과 탐욕과 행정의 분폐가 농토를 썩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산업 폐기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기물 관련 사업이 투자 대비 몇십 배의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기업부터 중견기업을 포함해 사모펀드까지 황금알을 낳는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자체, 환경청, 대형 노펌까지 엮여 합법을 가정한 불법을 합법적인 서류로 둔갑하여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공공이 책임질 영역을 공공이 책임지고 민간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이 답이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답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일주일마다 이렇게 버리는 깡통이나 유리나 이런 것만 봐도, 유리병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감각으로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몇십 년을 귀하게 쓸 병을 내가 물 하나 마시고 먹고 요구르트 하나 먹고 이렇게 훌륭한 유리병을 내버려야 되나? 안 내버릴 수 없어요. 워낙 쌓이니까. 근데 우리 삶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아주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대전환의 시기다. 저도 가급적이면 답을 얻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방문하겠습니다. 180만, 200만을 자랑하는 농민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변자를 과연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는가? 왜 초등, 중학교에서는 엘리트를 배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왜 농구촌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재들은 배출하지 못하느냐? 좀 계속 용감하게 투쟁하세요. 우리 농민을 대변해서 우리가 반드시 국회에다가 그 대변자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노력하세요. 김제시는 2000년에는 11만 5,8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82,450명, 그리고 이제 2040년에는 6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30년 후에는 사라질 지역 소멸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청년층이 빠르게 이탈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달 전 평균 출생은 24명에 사망은 92명,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문제고 지금 뻔히 보이는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해온 모든 게 걸리는 문제 아니겠어요? 교육이라든가 뭐 복지 문제라든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얘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지역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지역 소멸돼요?
지자체는 소멸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지자체가 인구가 줄면 통합시켜 버리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제가 하신 얘기 뭐냐면은 인구 주는 건 겁낼 거 없어요. 갈 사람들은 가라 이거예요. 거기에 살고 싶은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굳이 말하자면은 김제에 10만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제에 살고 싶은 사람 5만만 살자. 근데 그 5만에 대해서는 살고 싶도록 해주겠다. 그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살게 해주지 않으면서 인구 늘린다고 해가지고 무슨 기농 기촌인에서 오면 돈 얼마 줄게, 애 낳으면 돈 얼마 줄게, 그런 건 하지 말자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 우리 옛날에 3천만밖에 안 됐어. 우리나라 인구 지금 5천만 됐잖아요. 3천만 다시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인구 주는 것 자체를 겁내지 말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보면 제가 뭐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총 행복 전환 프로그램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살게 돼 있어요.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씀을 참 근사하게 나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 소멸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지역은 소멸되지 않죠. 그런데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너무도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인데 그게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통해서 대기업이 농촌을 집어먹기 위해서 꾸며낸 말들이다, 유포시키는 말이다, 이런 음모가 있는 언어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이 농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국가적인 이 모든 음모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정말 농민들이 꿋꿋하게 정의롭게 투쟁해 나간다고 하는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정말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하 35m 파가지고 폐기물 갖다 지상에 15m 묻으면은 그 지역이 다 지하수로 오염돼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현 정부예요. 그러면 전국에 나온 쓰레기를 갖다 붙지 말고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는 서울 건물하나 저거다 매립하고 부산에서 나오면 부산에다 매립해야지. 우리 밖으로 있는 농지가 우리 농민들은 밖으로 해요. 그 밖으로 갖다 묻으면은 다 오염돼서 첫째는 우리가 죽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다 죽는다. 그걸 어떻게 책임질래? 지하수가 오염되고 농산물 다 오염돼서 팔아먹을 수가 없고 숨쉴 수가 없는데 그것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시민이 아주 국민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더 나가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농촌을 어떤 쓰레기 매립지로 다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너무도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 쓰레기 매립 문제는 이 도시 문명이 지은 업보를 농촌에다가 그걸 전가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도시 쓰레기는 도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김제가 진짜로 많이 아픈 데예요. 얼마나 아프면요,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김제는 정말 여기가 격전지였었다고 해요. 우리가 적어도 그 몇 마리 죽은 자리인데 꽃단송이 갖다 바치고 싶어도 갖다 꽃 놓을 자리가 없다는 게 이게 진짜 이거 도저히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쪽 김제 분들이 정말 그 동학혁명에 정말 헌신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문제 같은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그 대행지를 통해서 여기 이번에 아마 김제도에 준비하시느라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했을 때 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임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좀 키우셔가지고 또 이 전라북도 또는 김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제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꼭 좀 또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모아가면은 이게 이래서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고 여기 남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번 김제 추진위원회 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전라북도 김제 지역 문제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지금 우리 아까 선생님
마음이 아프다 하셨는데 아픈 마음 좀 풀어드리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것이 무슨 대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자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민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셨습니다.